여기 김치를 보고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손사래를 쳤던 한 영국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유튜브 김치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로라 테일러이고 저는 항상 음식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저는 영국의 한 방송국의 문화부 리포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인기 있는 레스토랑을 방문해 음식의 맛, 분위기, 서비스 등을 평가해요. 또 셰프 인터뷰나 요리 트렌드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죠. 기사 작성 시에는 음식의 특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정책 변화도 다루며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노력해요. 저는 이탈리아의 피자와 파스타, 프랑스의 크루아상, 인도의 카레 등 각국 최고의 음식을 맛봤어요. 하지만 제가 단순히 좋아하기를 거부한 한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죠. 제 동료 톰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건 문명화된 요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발효된 배추와 고추. 오마이갓. 차라리 피쉬앤칩스를 주세요. 지난 여름 저는 런던 시청 근처에서 열린 음식 축제를 방문했어요.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텐트와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국 음식 텐트를 보았을 때 동행한 친구가 한국 음식을 권했어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가 너무 들떠 있어서 친구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조금 맛보기로 했지요. 부스에 있던 여성은 짜장면이라는 검은 콩소스 국수와 떡볶이라는 매운 떡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국수는 외관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끈적끈적하고 달큰한 맛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떡볶이의 떡은 맛을 느끼기도 전에 제 혀를 불처럼 태웠어요. 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재빨리 냅킨에 뱉었지요. 이걸로 결정됐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됐어. 한 번이면 충분해. 제 여동생 제스민은 저와 완전히 달라요. 그녀의 아파트에는 20개 나라의 요리책이 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너무 고집이 세고 편협하다고 말해요.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한 나라의 음식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로라. 그녀는 저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눈을 굴렸어요. 그녀가 뭘 알겠어요? 저는 음식 전문 기자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날이 왔어요. 저는 프랑스 치즈에 관한 보고서를 타이핑하면서 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는데 제스민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고 마치 어떤 놀라운 보물이 담긴 것처럼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로라, 이 영상 좀 봐. 그녀는 소파에 뛰어들어 소리쳤어요. 제스민, 나 일하고 있는 것 안 보이니? 저는 불평했지만 그녀는 어쨌든 그녀의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서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가진 미국 음식 블로거가 밝은 빨간색 김치 항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커져 있었어요. 오 세상에. 블로거는 얼굴에 기쁨을 가득 담고 소리쳤어요. 이것은 정말 한국 할머니가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13불에 저는 이 김치를 샀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 세계를 바꿨어요. 이건 슈퍼마켓의 다른 절인 채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가 다시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고 행복에 젖어 한숨을 쉬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냄새나는 배추가 아니라. 그래서 뭐? 저는 휴대폰을 밀어내면서 말했어요. 조회수 올리려고 오버하는 거잖아. 하지만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기심의 작은 불꽃이 제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기자로 일한다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한국 음식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김치가 그저 냄새나는 배추 이상의 것이라면? 저는 희망에 찬 여동생의 얼굴을 보고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저는 지루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한번 알아는 볼게. 하지만 그건 좋은 기삿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스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저를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도 잠재적인 발견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영상이 저를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은 단지 제 미각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바꿀 여행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동료 미아에게 전화했어요.
저와 달리 미아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고 얼마나 한국 음식이 그리운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정기적으로 런던의 한국 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한 번은 집에서 김치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 누군가 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미아였어요. 김치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제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미아가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충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가? 지난번에 김치에서 더러운 양말 냄새가 난다며? 사실 쓰레기 냄새 같다고 했었어. 저는 부끄러움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정정했어요. 그리고 김치에 관한 기사를 써볼까 하고.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물론이지. 미아는 웃었어요. 난 네가 한국 음식에 대해 마음을 열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우리는 그날 오후 시립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미아는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김치에 관한 과학 논문들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발효된 배추를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한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기본부터 시작해볼게. 미아는 테이블에 논문들을 펼치며 말했어요. 김치는 그냥 무작위로 절이는 게 아니야. 2단계 발효 과정이지. 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수분을 제거하기, 두 번째 단계는 발효 전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및 다른 양념과 섞기. 과학적 연구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제 턱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논문들은 발효 과정에서 자라는 특별한 좋은 박테리아가 어떻게 암과 싸우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드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김치를 일종의 기적의 음식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잠깐만, 저는 펜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이 냄새나는 채소 요리가 슈퍼푸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읽고 있는 그대로야. 미아는 뽐내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우리는 김치의 발효 과정이 세계의 다른 발효식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읽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재료, 온도, 시간의 조합이 정말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아마도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네. 저는 속삭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논문일 뿐이었어요. 저는 실제 증거를 볼 필요가 있었어요. 실제로 김치를 만들고 파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봐야겠어. 저는 선언했어요. 그냥 자료를 읽는 걸로는 부족해. 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지. 뉴욕의 한 한국인 노부인이 운영하는 유명한 한국 마켓이 있어.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전통 김치를 만들어 왔대. 이틀 후 우리는 뉴욕시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대서양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제가 발효된 배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퀸즈에 있는 한국 마켓은 작았고 세탁소와 휴대폰 수리점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문 위에 있는 작은 간판에는 영어와 한글로 박할머니의 한국 마켓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가 문을 열자 작은 종이 짤랑거렸어요. 냄새가 바로 저를 강타했어요. 맵고 새콤하고 약간 묘한 냄새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코가 이미 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카운터 뒤에는 깔끔한 올림머리를 한 은발의 작은 노부인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밝았어요. 이분이 박할머니임이 틀림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우리를 소개하며 우리가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작업하는 기자들이라고 설명했어요. 박할머니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어요. 오, 김치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오세요. 뒤로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우리를 구슬 커튼을 통해 가게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로 가득 찬 커다란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일부는 빨간색, 일부는 하얀색, 일부는 큰 배추잎, 다른 것들은 썬 무나 오이로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1992년에 미국에 왔어요. 박할머니는 작은 접시들을 꺼내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은 저의 문 앞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 길을 건너곤 했어요. 냄새 때문인가요? 저는 즉시 제 직설적인 말투를 후회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치 냄새 때문이에요. 미국인들은 코를 막았어요. 선생님들은 제 아이들에게 김치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슬퍼졌어요. 제 아이들이 우리 전통 음식 대신 샌드위치를 달라고 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문화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고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녀는 다양한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들을 우리 앞에 놓았어요. 드셔보세요. 그녀가 권했어요. 저는 빨갛고 반짝이는 채소들을 보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도전을 두려워해선 안 되었지요. 심호흡을 하고 저는 젓가락을 들고 배추김치를 아주 조금 집어먹었어요. 맛이 제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맵고 시큼하고 짜고 약간 달콤하며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복잡했어요. 흥미로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냄새랑은 다른 맛이랄까요? 이것은 저는 제 자신의 반응에 놀라며 시작했어요. 맛있나요? 박 할머니가 희망차게 물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저는 인정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맛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과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우리의 식단을 연구하고 김치의 건강상 이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년간 김치 인기가 올라갔어요. 정말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조각을 집으며 물었어요. 판매량이 팬데믹 전에 비해 150% 이상 올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도 제 가게에 와서 진짜 김치를 찾았다니까요. 저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미친 듯이 노트북에 적었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 정체성, 심지어 과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이야기였죠. 다음 날, 미아와 저는 뉴욕의 다른 아시아 마켓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김치에 관한 제 이야기를 위해 완전한 그림을 얻고 싶었어요. 우리는 먼저 밖에 밝은 빨간색 등롱이 걸려있는 일본 식료품점에 들렀어요. 안에서는 회색 머리에 진지해 보이는 남자가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야마모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했어요.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김치를 판매하시나요? 야마모토 씨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우리는 스케모노 일본 절임을 팔아요. 김치는 그냥 우리 일본 절임 채소의 복사본일 뿐이에요. 일본 것이 원조랍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것은 박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정말요? 저는 그의 말을 제 노트북에 적으며 물었어요. 김치가 일본에서 왔다고요? 물론이죠.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모방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중국 식료품점을 방문했어요. 선반에는 다채로운 포장들이 가득했고 공기는 오양분 향이 났어요. 주인인 류 씨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손님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에게 김치에 대해 물었을 때 류 씨는 크게 웃었어요. 김치요? 그건 그냥 한국식 파오차이예요. 중국식 채소절임이지요. 한국인들은 그냥 우리 요리법을 빌려서 고춧가루만 더한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온 세 사람이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 말이 다르지? 의견이 아닌 사실이 필요해. 저는 중국 마켓을 나오면서 미아에게 말했어요. 도서관에 다시 들러야겠어. 그 후 3일 동안 우리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우리는 오래된 역사책을 읽고 음식의 고대 그림을 살펴보고 발효에 관한 과학 논문을 공부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1940년대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을 때의 기록도 찾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찾을 수 있었지요. 일본의 한국 점령 기간 중에도 공식 일본 정부 기록은 김치를 한국 음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국제식품표준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 특정 발효 요리를 김치라고 이름 지었어요. 한국 고유의 것으로 인정하면서요. 2단계 발효 과정은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나 일본의 스케모노와 완전히 다르게 만들네. 저는 이제 이상하게 김치를 방어하는 느낌으로 미아에게 설명했어요. 모두 발효된 채소이지만 김치는 그만의 특별한 기술과 재료를 가지고 있어. 말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의견은 감정이 아닌 사실의 기초에 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의 독특한 공헌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 말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김치의 발상지에서 김치 만들기를 봐야겠어. 미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한국에? 응,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치가 어디서 왔는지 보지 않고서는 김치에 대해 글을 쓸 수 없어. 저는 상사에게 한국으로의 취재를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기사의 방향을 의논한 후 한국 일정을 계획했어요. 물론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지요. 한국을 그리워하던 미아도 짧은 휴가를 내고 함께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 비행기는 서울에 착륙했어요. 공기는 선명하고 차가웠어요. 미아에 따르면 완벽한 김치 만들기 날씨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수도 바로 외곽의 이천이었어요. 그곳에 오래전부터 전통 김치 만들기를 이어오고 있다는 한 가정집이 있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지요. 그 집은 종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같은 가족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고대 전통을 보존해온 집이었어요. 우리 택시가 시골을 지나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멀리 있는 논과 산들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나무 대문이 열리자 제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배추가 가득 찬 큰 마당이 나타났어요. 녹색 배추의 산더미가 사람만큼 높게 쌓여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배추를 씻고 양념을 섞고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노부인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친절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씨 부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 김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는 미아의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연례 김치 만들기 모임이에요. 전체 가족과 많은 이웃들이 함께 모여 겨울에 필요한 충분한 김치를 만들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과정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성들은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손은 밝은 빨간색 양념으로 덮여 있었고 조심스럽게 수백 개의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는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그들의 숨결을 보이게 했어요. 거대한 플라스틱 그릇에서 다른 사람들은 선명한 빨간색 고춧가루를 다진 마늘, 잘게 썬 생강 그리고 파와 섞고 있었어요. 그 색깔들은 회색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웠어요. 빠르고 숙련된 손으로 연세가 있는 여성들은 매운 혼합물을 각 배추잎 사이에 발랐는데 너무 빨리 작업해서 그들의 손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준비된 김치를 옹기라는 특별한 점토 항아리에 담아 일부는 땅에 묻었어요. 이씨 부인은 이것이 발효를 위한 완벽한 온도로 김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단하다. 저는 미아에게 속삭였어요. 군대 한 부대 정도는 충분히 먹이겠어. 그게 요점이에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김장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죠. 가족들은 작업과 김치를 서로 나눠요. 그것은 현대적인 냉장고가 있기 전에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씨 부인이 작은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 위에는 삶은 돼지고기와 새로 만든 김치가 있었어요. 드셔보세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제가 런던의 슈퍼마켓에서 맛본 김치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김치를 준비해온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조합을 입에 넣었어요. 맛이 제 혀에서 폭죽처럼 터졌어요. 매콤하고 새콤한 신선한 김치의 아삭함이 부드럽고 쫄깃한 돼지고기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맛의 춤과 같았어요. 각각 번갈아가며 주도하는 춤의 향연이랄까요? 오! 저는 눈이 커지면서 외쳤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씨 부인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오세요. 더 드셔보세요. 그녀는 저를 더 많은 요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낮은 테이블로 인도하며 말했어요. 저는 부드러운 두부가 들어간 김치찌개, 가장자리가 바삭한 김치전, 그리고 뼈째 요리한 김치 등갈비찜들을 맛봤어요. 각 요리는 모두 맛있었어요. 매 입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제 이전의 의견들에 대해 더 부끄러워졌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음식 전통을 무시했다는 사실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이자 저는 전통 가옥의 나무 베란다에 앉았어요. 제 노트북은 이제 관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새로운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각각의 김치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저는 저 옆에 앉아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 미아에게 말했어요. 어떤 것들은 신선하고 밝고 다른 것들은 좋은 와인처럼 깊고 복잡하네. 이제야 나의 이야기를 알아주는구나. 그녀는 미소로 말했어요. 내일 일정은 뭐야? 저는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현대 한국이 어떻게 김치를 만드는지 볼 거려고.
서울 근처에 전 세계로 김치를 배송하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근처의 현대적인 김치 공장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큰 하얀 건물에 접근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알아챘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옷을 입도록 주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매우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공장 관리자인 김 씨가 설명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위생복, 헤어넷,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요. 하얀 옷을 입고 우리는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방은 배추가 물에서 뒹구는 거대한 세척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선 우리는 모든 채소를 완벽하게 세척해요. 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기계들은 매시간 수백 개의 배추를 씻는답니다. 다음 방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채소를 자르는 근로자들이 있는 긴 강철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들의 칼은 밝은 빛 속에서 번쩍이며 통째로 된 배추를 완벽한 크기의 조각으로 변형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혼합실이었어요. 매운 양념을 섞는 큰 기계들. 대신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춧가루 양념을 섞는 사람들의 줄이 서 있었어요. 잠시만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이 부분을 위한 기계가 없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계는 인간의 손길을 대체할 수 없어요. 김치 양념을 고루 배치하려면 인간의 눈과 판단이 필요해요. 마늘이 너무 많은가? 생강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오직 경험 있는 손만이 알지요. 저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완벽한 양의 양념으로 각 배추 잎을 채우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걸작을 그리는 예술가들처럼요. 우리 김치 제조자 중 일부는 30년 동안 이것을 해왔어요. 김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김치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들의 손은 배추의 올바른 느낌, 양념의 완벽한 균형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방에서는 로봇이 김치의 플라스틱 포장을 밀봉하고 배송을 위해 쌓아 올렸어요. 우리는 이제 45개국에 김치를 보내요. 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뉴욕에서 런던, 시드니까지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고향의 맛이 그립고 이제 많은 비한국인들도 김치를 좋아해요. 저는 김치가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생각했어요. 고대 한국의 부엌에서 전 세계의 현대적인 저녁 식탁까지. 그리고 제가 이 음식과 함께 제 여정에서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도요. 공장 투어 후 김 씨는 우리를 회의실로 초대해 김치의 세계적인 위치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2013년에 유네스코는 한국의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김치를 만드는 전통을 모든 사람들이 보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김치가 유엔이 인정한 문화라는 것에 놀라며 노트북에 빠르게 적었어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제 세계 김치의 날을 축하해요. 김 씨는 계속했어요. 심지어 미국, 브라질,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이 한국 전통을 기려요. 아,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우리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는 설명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높게 거래될 때 트레이더들은 이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우리 음식이 너무 유명해져서 심지어 금융시장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제 기사를 쓰기 위해 앉았어요. 제 노트북은 뉴욕에서 2000, 서울 공장까지의 메모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빈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지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전에 김치를 조롱하고 피했어요. 저는 그것을 냄새나는 쓰레기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과학, 전통,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김치는 한국의 영혼을 상징하는 개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발효 과학, 공동체 전통, 역사적 투쟁, 그리고 현대의 세계적 인기.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썼어요.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스민과 미아를 제 아파트로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영국 차와 비스킷 대신 제 테이블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김치 종류의 작은 접시들로 차려져 있었어요. 밥과 구수한 국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제스민이 그녀 앞에 펼쳐진 음식들에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놀렸어요. 저는 웃으며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스민은 음식에 사진을 찍으면서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언니 집에서 김치를 다 먹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엇이 언니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거야? 저는 그들 각각에게 김치찌개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이 여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김치의 놀라운 맛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것에 관한 거였어. 저는 김치 한 조각을 들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발효된 배추가 아니더라. 전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수세기의 역사, 과학, 그리고 사랑이라가. 그리고 이제 김치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된 거지. 그날 밤 런던의 안개가 제 창문 밖에 자리 잡는 동안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했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김치와의 제 여정은 편견이 우리를 아름다움에 눈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는 단지 새로운 맛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제 편집자가 전화했어요. 로라, 기사 좋더라. 이번 주말에 특집 기사로 실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면서 미소 지었어요.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3병이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열었어요. 한때 저를 역겹게 했지만 이제는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새콤하고 복잡한 향기를 들이마시면서요. 한 입 베어 물면서 저는 제 여동생의 작은 영상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했어요. 가끔은 가장 큰 여정이 가장 작은 걸음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우리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